여러분, 솔직히 다이어트와 근육 만들기 너무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유산소 먼저 해라. 아니다. 근력 먼저 해라. 저녁 6시 이후는 먹으면 안 된다. 머리 아프게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치킨에 맥주로 위로받고 끝나는 경우 많죠. 근데 진짜 핵심은 단순합니다. 루틴만 살짝 바꾸면 살도 빠지고 근육도 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효율적으로 살 빼면서 근육까지 키우는 법. 한 달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질 겁니다. 1. 유산소의 장점과 한계, 그리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정말 다이어트의 대표주자죠. 달리기, 자전거, 줄넘기 하면 바로 땀 뻘뻘 나고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즉각적인 성과 때문에 사람들이 유산소를 사랑합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산소를 많이 하면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똑같이 30분을 뛰어도 처음만큼 칼로리를 안 태워요. 왜냐? 몸이 얘 요즘 힘드네. 에너지 아껴 써야겠다. 하고 스스로 절약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소만 죽어라 하면 처음엔 살이 쭉 빠지는 것 같다가 나중엔 더 안 빠지고 심지어 요요가 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는데 다시 찌냐? 이런 멘붕이 오는 거죠. 여기서 근력 운동이 등판합니다. 근력 운동의 매력은 기초 대사량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뭐냐?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입니다. 숨 쉬고 심장 뛰고 체온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죠. 근육이 늘어나면 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누워 있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칼로리를 더 소모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세요? 같은 체중 70kg이라도 근육 많은 사람은 하루에 1700칼로리를 쓰고 근육 적은 사람은 1400칼로리밖에 못 씁니다. 하루 300칼로리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한 달이면 9000칼로리, 지방 1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2kg이에요. 운동량 똑같이 해도 근육이 많으면 살이 안 찌고 근육이 없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근력 운동을 무시하면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2. 유산소와 근력의 황금 조합. 그렇다고 유산소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산소는 심폐 건강을 챙기고 당장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는 여전히 최고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올려놓고 거기에 유산소를 더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연구 결과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하면 지방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마치 장작불을 먼저 지펴놓고 그 위에 불쏘 시개를 올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근력 먼저, 그리고 유산소를 하세요. 시간이 넉넉하면 그냥 두 개 다 병행하세요.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3. 근력 운동, 뭘 해야 효과적일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효과적인 근력 운동은 대근육을 쓰는 복합 운동입니다. 즉, 여러 개의 큰 근육을 동시에 쓰는 동작이에요. 이런 운동이 칼로리 소모도 크고 근육 성장에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일명 3대 운동이 있습니다. 스쿼트. 하체 근육 대부분과 코어를 동시에 씁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뿐 아니라 척추 주변까지 단련되죠. 제대로 된 스쿼트 자세만 해도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있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 앞으로 과하게 나가지 않도록 허리는 곧게 펴야 한다는 겁니다. 데드리프트. 허리, 엉덩이, 햄스트링, 등 근육까지 한 번에 동원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뒤터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부위가 커지면 기초 대사량 상승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세가 틀리면 허리에 무리가 가니 처음엔 무게보다 폼을 완벽히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벤치프레스. 가슴 근육, 어깨, 팔까지 동시에 강화합니다.
단순히 남성들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상체 균형을 잡는데 정말 좋아요. 단, 어깨가 말려 있거나 자세가 불안정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처음에는 보조자와 함께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의 기초 대사량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왜냐? 이들은 다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거든요. 큰 근육일수록 칼로리 소모와 대사량 상승 효과가 큽니다. 4. 효과 좋은 유산소 운동. 그렇다면 유산소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러닝. 가장 기본이자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인터벌 러닝, 즉 빠르게 뛰기 플러스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방식이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에요. 20분만 해도 단순히 1시간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버피 테스트. 악명 높은 전신 유산소 운동이죠. 팔굽혀펴기 플러스 점프 플러스 스쿼트가 한 세트라 1분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만큼 칼로리 소모도 엄청납니다. 짧고 굵게 하고 싶을 때 최고의 선택입니다. 즉, 유산소는 길게 무조건 하는 것보다 강도를 적절히 주고 짧게 반복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무리하면 손상 온다. 필라테스와 스트레칭의 필요성.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죠. 운동하다 보면 누구나 욕심이 생깁니다. 어제 40kg 들었으니까 오늘은 60kg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과욕이 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근육은 자극 후에 회복하면서 자랍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찢어진 근섬유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통증과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와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필라테스, 단순히 여성들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운동이에요. 작은 근육, 깊은 코어 근육까지 활성화해서 큰 근육 운동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스트레칭, 운동 전에는 가볍게 근육을 깨우는 동적 스트레칭, 운동 후에는 근육을 늘려주는 정적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이런 보조 운동들을 꾸준히 해야 근육 협응력이 올라가고 부상 위험은 줄어듭니다. 결국 운동은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오래 하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안전하게 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6. 식단의 중요성. 무조건 굶지 마세요. 하지만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식단도 이 지식을 안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근육량을 늘리며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이꼬르 굶기라고 생각합니다. 밥 반 공기, 닭가슴살 반 조각, 고구마 반 개.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폭식합니다. 문제는 굶으면 근육부터 빠진다는 겁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유지비 많이 드는 근육부터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굶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라입니다. 닭, 생선, 계란, 두부, 요거트와 같은 단백질을 끼니마다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현미, 귀리, 고구마, 통곡물 등 비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지방은 안 좋다는 오해가 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과 더불어 꼭 챙겨줘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단,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땅콩버터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와 식이섬유를 통해 혈당 관리, 장 건강, 포만감 유지를 신경 씁니다. 즉,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식사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식을 하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혈당이 오른다면 지방 분비가 촉진되어 살이 찌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3가지. 식후 가벼운 운동. 밥 먹고 소파에 드러눕는 대신 10-20분만 산책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항상 채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액상과당을 포함한 당류가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장본인입니다. 정리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해야 지방이 빠집니다. 그냥 칼로리만 줄여선 답이 없어요. 7. 생활 습관 마이너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을 잘 자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관리하는 호르몬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줄어듭니다. 즉, 배가 안 불러요. 아무리 밥 먹어도 뭔가 더 먹고 싶은 느낌이 계속 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르티솔은 잠을 못 자면 분비돼서 지방, 특히 뱃살을 잘 붙입니다. 성장 호르몬, 근육을 회복시키는 핵심 호르몬인데 깊은 잠을 자야 분비됩니다. 만약 헬스장에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고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리하면 잠을 못 자면 살은 더 찌고 근육은 덜 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산소만 하면 처음엔 빠지지만 기초 대사량이 내려가서 결국 요요가 온다.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올려 가만히 있어도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꿔준다. 유산소와 근력을 병행하면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는다. 소식 강박은 필요 없다. 근육 유지하려면 오히려 적절히 먹어야 한다. 결국 진짜 다이어트 비법은 꾸준히 균형 있게입니다. 화려한 비법, 단기 다이어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체질을 바꾸고 유산소로 지방을 태우고 건강한 식단으로 유지하는 거. 이게 정석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답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살 빼려면 뭐부터 해야 하냐고? 유산소도 하고 근력도 해라. 근데 특히 근력은 절대 빼먹지 마라.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도 앞으로 다이어트에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